자, 수합시다. 이렇게. 병원체와 방어작용인데 일단 단어 잠깐 설명할게요. 병원체 뭐지? 병원체 뭐야? 병원체. 그렇지. 병의 원인 물체, 병을 일으키는 물체를 병원체라고 하는 거지. 병을 유발하는 것들을 총칭해서 부르는 단어를 뭐라 그래? 병원체라고 하겠지. 됐어요? 방어작용은 그 병원체에 대해서 뭐 하는 거야? 방어하는 건 방어작용이라고 하고, 이따가 방어작용은 따로 배우고 일단 병원체부터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병원체가 침입해서 우리가 아픈 걸 우리 뭐라 그래? 총칭해서 부를 때 질병이라고 그러는 거야. 질병. 그러니까 병원체가 들어와서 나를 아프게 하는 건 질병이야. 아까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오늘 넘어졌다는데 넘어져서 되게 아프대. 그건 질병이 아니야, 알겠니? 그건 사고야. 그거 말고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병원체 질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할 거야. 그래서 이런 단어는 그냥 읽어만 주고 갈게. 그러니까 질병은 당연히 나눌 때 가장 크게 나누는 거야. 이런 건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교과서에 있으니까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질병을 가장 크게 나누면 어떻게 할 수 있어? 어떻게? 간염성 질병과 비간염성 질병으로 나눌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런 건 단어가 나오는 건 책에 나오니까 나오는 거지만 시험에 나온 걸 거의 본 적은 없단단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비간염성 질병이 뭐 있어? 고혈압 같은 거지. 됐니? 그러니까 봐. 고혈압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래. 어떻게 해도 전염될 수 있는 재훈아 손. 아싸 이제 너 고혈압이다. 선생님 고혈압이거든? 됐니? 근데 방금 선생님은 어때? 지원이하고 악수했다? 너 이제 고혈압이다. 지원이가 아닌데. 그렇지? 아니. 선생님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지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내가 악수했다고 네가 고혈압이면 설명 불가야. 그럼 뭐니? 당뇨병도 마찬가지겠지. 물론 내가 당뇨는 없는데 우리가 하이파이브를 하자고. 아싸 너 당뇨다. 또라이 같은 소리야. 혈우병은 뭐니? 혹시 아니? 혈우병? 혈우병 알아? 알지? 유전병으로 혈액이 멈추지 않는 병을 혈우병이라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혈우병이 뭐지? 유전적으로 혈액이 멈추지 않는 병이야. 그건 유전병이라고. 알겠니? 그래서 혈우병인 사람들이 간혹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혈우병인데 뭐 내가 접촉을 했다 그래서 혈우병 걸리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넘어갑시다. 근데 이제 얘는 좀 우리 신경 써야 되겠지. 간염성 질병은 요즘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알겠어요? 그래서 뭐 있어? 결핵이나 독감. 특히 이제 독감 같은 건 대표적으로 뭐야? 바이러스성 질병이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무서웠던 게 뭐야? 우리나라가 아니라 뭐 전 세계적이었겠지? 코로나. 우리 코로나 때 전부 다 먹기고 다녔지? 마스크. 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해야 돼? 공기 중으로 비말 상태로 날아가서 다른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전달될 수 있었지. 독감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간염성 질병이라고 하는 거야. 단어 알겠죠? 무점. 정말 치사해. 요즘 우리나라에 무점 별로 없긴 한데 옛날에는 무점이 많이 옮겨갔단 말이야. 옛날에는 요즘은 그런 데 없는데 선생님 어렸을 때는 식당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들이 되게 많았어. 그 신발 벗고 식당을 들어가지.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화장실 갈 때는 화장실에 다른 슬리퍼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식당 갔다가 화장실 가려면 그 화장실 슬리퍼를 신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무좀이 걸려오는 경우 아주 짜증나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간염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염 경로는 굉장히 많지. 공기도 되고 음식물, 우리 음식물, 그지? 간염성 되지? 우리나라 요즘 음식 이제 덜어 먹는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지만 예전에는 찌개 하나 넣고 같이 퍼먹었어. 음식물 뭐 이런 거 단어가 있어서 설명하는 거야. 자, 갑니다. 이제 미안한 소리 할게. 외우셔야 돼요.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짜증나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낼 수밖에 없대. 다음 중 세균성 질병인 것은, 다음 중 세균성 질병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내버린단 말이야. 두 번째는 다음 중 세균성 질병, 즉 세균의 특성, 바이러스의 특성, 바이러스와 세균의 공통점은 이런 거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미안한 소리지만 세균과 세균성 질병을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암기 단원이네요. 시작하자마자
병원체 종류에는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곰팡이가 있는데 그중에 세균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병원체에 가장 일반적으로 뭐 있어? 세균이 있는 거야. 자, 암기 첫 번째. 세균은 단세포 생물의 원핵 생물이야. 여기서 밑줄은 원핵이야, 원핵. 원핵 생물은 먼저 알아야 되겠지. 우리 간열이가 똥똑해서 알아. 세균은 단세포 생물이니까 세포 하나짜리로 돼 있겠지. 됐니? 그 다음에 원핵 생물이 뭐야? 그렇지, 핵이 없는 생물. 핵 속에 뭐 있지? 그렇지, DNA 핵산이지. 그러면 이게 세포면 이 전부 다 세포, 노란색으로 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 뭐지? 세포의 질이라 그래. 이걸 세포질. 세포질. 그러니까 세포는 전부 다 사실 뭘로 됐다고 배웠어? 그렇지, 세포는 다 물덩어리야. 세포는 다 물덩어리야. 그 세포에 있는 물덩어리를 우리 뭐라 부르는 거야? 세포질이라 그러겠지. 근데 얘가 지금 무슨 생물이냐면 원핵 생물인데, 잘 보자. 모든 생물은 세포 구조물에다가 뭘 갖고 있어야 돼? 핵산을 지니고 있어야 돼. RNA나 DNA나. 근데 원핵 생물은 세포질에 DNA, RNA가 이렇게 둥둥 떠 있어. 세포질에 그냥 떠 있어, 얘가. 알겠니? 그러니까 원핵 생물은 뭐가 돼야 돼? 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세포질에 핵산이 그냥 있는 거야. 아주 하등 생물인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요한 건데, 세포벽은 있대. 그러니까 마치 식물세포처럼 세포벽이 있더래. 마치 식물세포지, 동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없어. 근데 얘는 마치 식물세포처럼 뭐가 있더라는 거지? 세포벽이 있더라는 거야. 단세포 생물의 세포벽이 있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잖아. 맨날 나오는 거. 바로 뭐야? 얘는 뭐 있어? 효소가 있어.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지? 요 다음 장 넘어가면 뭐 나와? 바이러스 나오겠지? 그래서 바이러스와 세균하고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뭐야?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해. 스스로 물질 대사하려면 뭐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하는 거야? 그렇지, 효소가 있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스스로 물질 대사한다는 건 얘는 뭐가 있기 때문에? 효소가 있기 때문이잖아. 근데 우리 뒷장에서 배우겠지만 바이러스는 벌써 배웠잖아, 옛날에. 바이러스의 가장 큰 특징은 뭐 있어?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없다. 그렇지. 스스로 물질 대사할 수 없다는 거잖아. 그리고 우리 맨날 나오는 거잖아. 스스로 물질 대사 왜 못해? 그렇지. 효소가 없어서. 알겠니? 그래서 바이러스는 효소가 없고 세균은 뭐가 있고 효소가 있고. 가장 큰 차이점이야. 바이러스와 효소의 차이점을 쓰라면 얘가 되겠지. 두 번째, 항생제로 죽여. 우리는 항생제로 죽인다. 세균을 죽이는 약품을 뭐라 그러지? 항생제라 그래. 항생제가 뭐지? 세균을 죽이는 약을 항생제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세균성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게 결핵하고 폐렴이야. 결핵.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결핵이라는 병에 걸려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단 말이야. 알겠니? 결핵 많이 들어봤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핵, 영화 같은 데 보면 결핵 환자들 나오지? 하면 뭐야? 피 나오는 거. 그래서 결핵. 그지? 그래서 폐렴 뭐야? 폐염증 생기는 거야. 세균에 노출됐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지저분한 곳에서 산다든가, 세균들이 많이 있는 데 산다든가, 그 다음에 탄저병. 탄저병은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뭐라 그러지? 저쪽? 이집트 무슨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겠지. 탄저병이 최초에 전쟁에 사용되기도 했단 말이야. 알겠니? 탄저병을 탄 물을 우물에다 풀어가지고 그 병사들이 그 우물 먹고 탄저병이 옮겨가지고 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뭐 이런 거지. 그럴 때 세균성 질병이란 말이야. 파상풍, 그 다음 충치, 위궤양, 콜레라 뭐 이런 것들이 뭐가 돼야 돼? 세균성 질병이야. 그러니까 신문제에 세균성 질병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세균성 질병인 것은 이따구로 문제를 낼 수 있단 말이야. 얼마든지. 그래서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외우셔야 됩니다. 세균성 질병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야? 결핵, 폐렴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탄저병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다 첨가하면 위궤양, 콜레라, 파상풍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뭘로 치료합니까? 항생제로 치료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배웠겠지만 항생제를 남용하면 어떻게 돼? 그 항생제에 적응한 슈퍼 세균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겠지.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잠깐 했었어. 자,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또 전에 우리 많이 했던 것 중에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죠. 바이러스는 당연히 세균보다 적다라는 걸 설명 안 해도 넘어가겠습니다. 세균보다 훨씬 적고요. 세포 구조가 안 됩니다. 세포로 안 돼 있고 뭐라고 배웠죠? 우리 단백질 결정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이러스는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다? 핵산이 있다. 핵산이 있다는 건 뭐야? 바이러스도 뭐가 있다는 거야? 바이러스도 뭐가 있다는 거야? DNA나 RNA가 있죠. 알겠죠? 뭐 이런 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아까 했던 거죠. 바로 뭐야? 스스로 물질돼서 할 수 없죠. 자, 스스로 물질돼서 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그래, 효소가 없어서죠.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겠죠.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란 말이야. 바이러스성 질병. 바이러스성 질병 뭐 있어? 감기, 독감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을까? 소아마비, 에볼라. 우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 있어?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여기는 H라고 써있는데 요즘 뭐라 그래? HIV 바이러스. 됐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그래? 바이러스성 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균성 질병과 바이러스성 질병을 구별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바이러스성 질병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어? 감기, 독감이야. 세균성 질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었어? 폐렴하고 결핵이어서. 알겠니? 그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오고 여기서는 감기, 독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소아마비가 나옵니다. 그런 건 뭐 학교 내신이니까 낼 수 있어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런 거지.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 근데 우리는 이거 언제 했어? 옛날에 저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다. 시험에는 매우 많이 나오는 거야. 세균과 바이러스 차이점. 근데 우리는 앞단에서 되게 많이 다뤘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는데 가장 큰 차이점만 얘기하겠습니다. 바로 뭐야? 물질대사 하냐, 물질대사 못하느냐지. 그게 차이점이고 공통점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있어? 둘 다 핵산을 지녔다는 거지. DNA나 RNA를 가졌다는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는 거지. 차이점은 물질대사 하느냐, 물질대사 하지 않느냐. 이게 가장 대표적인 차이점이겠죠. 이런 것들은 빨리 가도 되겠죠? 자, 원생 생물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학생들이 원생 생물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됐니? 원생 생물은 단세포 진핵 생물이야. 진핵 생물도 설명하고 와야 되겠죠? 자, 진핵 생물이 뭐지? 얘도 단세포 생물이야. 단세포 생물인데 진핵이니까 어떻게 돼야 돼? 여기 뭐 있어야 돼? 세포질. 세포질. 근데 얘는 진핵이니까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 핵을 가지고 있고 핵 속에 뭘 가지고 있는 거야? 핵산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핵산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야 돼? 그걸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진핵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진핵생물. 조심해야 돼. 진핵생물이 뭘 갖고 있어야 돼? 가녀라. 진핵생물이 뭘 갖고 있어야 돼? 방금 했던 말이죠. 진핵생물이 뭘 갖고 있어야 된다고? 진핵생물이 뭘 갖고 있어야 되고? 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지. 됐니? 딴 생각을 하면 바로 방금 전에 했던 말을 물어보면 다시 진핵생물하고 원핵생물하고 다른 거야. 알겠니? 원핵. 얘는 핵이 있으니까 진핵. 얘는 핵이 있으니까 진핵. 핵이 없는 애들, 아까 다시 한 번만 할게. 핵이 없는 애들, DNA야, RNA야, 핵산이 어디 있어야 돼? 세포질에 있는 걸 뭘 한다고? 원핵생물. 얘는 진핵생물. 뭐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오겠지만 뭐 당연해서 안 나오는 거야. 원핵하고 진핵하고 누가 더 진화된 새끼야? 당연히 핵이 있는 새끼가 훨씬 더 어때야 돼? 진화된 새끼겠지? 그러니까 진핵생물이 훨씬 더 진화된 생물이야. 그러니까 사실 세균은 가장 무슨 생물이야? 생물계에선 하등 생물이겠지. 바이러스를 뺀다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원핵생물, 진핵생물이야. 근데 지금 선생님 여기서 왜 이러고 있냐라는 거지. 바로 뭐야? 여러분들 좀 헷갈리나 봐. 이건 원생생물이야. 원핵 말고. 원생생물이라고. 알겠니? 아까 했던 거 핵이 없는 애들은
핵이 없는 애들은 뭐라 그런다고? 원핵 생물이고. 그러니까 원핵 생물에 뭐가 있는 거야? 세균이 있는 거야. 세균이 원핵 생물이고, 얘는 진핵 생물 중에 원생 생물이라고. 원생 생물. 원생 생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원생 생물은 조금 알아둬야 될 게 있지.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애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뭐 있어? 기생생물이야. 기생한다는 건 무슨 뜻이지? 우리 앞단에서 배웠다. 기생한다는 건 뭐가 있는 거야? 숙주가 있는 거지. 그래서 요건 좀 암기. 누구 암기야? 어디 갔어? 말라리아. 우리 말라리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 우리 말라리아 되게 중요하지? 말라리아 뭐지? 우리 말라리아 어디서 배웠어? 통합과학에서 배웠잖아. 우리 통합과학으로 수능 봐야 된다 알겠니? 그래서 말라리아는 상당히 중요한 거야. 말라리아 그래. 야, 까녀라. 말라리아 뭐 하는 놈이야? 어떤 병이야? 피 빨아먹어서. 범버리지 못 알아듣어. 얘는 말라리아 뭔지 알겠지? 바로 뭐가 돼야 돼? 적혈구가 파괴되는 병이야. 자, 적혈구 어떻게 파괴되는 거지? 잘 봐. 말라리아 원충이라 그래. 원충.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생물. 원충. 말라리아 원충이야. 그 말라리아 원충은 어디에 있어? 모기에 있어. 모기에. 말라리아 원충은 모기는 어떻게 그래야 돼? 됐니? 모기에 있다고. 모기에. 그래서 모기가 뭘 물어? 빨대 빨아서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 이렇게. 그때 모기에 있는 누구?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생물 말라리아 원충이 됐니? 이 모기가 피 빨아먹을 때 요 원충이 사람에게 들어온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니까 말라리아 원충은 뭐 하는 거야? 원생 생물로 모기에 기생하는 거라고. 알겠니? 대표적으로 뭐 있어? 요 뇌수막염 중에 1번 뇌염 모기 있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는 말라리아 모기는 거의 없단 말이야. 되니? 아프리카 쪽에 있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뭐 나와? 1번 뇌염 모기 주의보라는 걸 발령한단 말이야. 국가에서. 1번 뇌염 모기가 발생됐습니다. 그럼 무슨 뜻이야? 그 모기가 뭘 갖고 있는 거야? 뇌의 염증을 일으키는 원충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모기한테 물리면 그 원충이 나한테 들어와서 나의 뇌에다가 염증을 일으킨다고. 알겠니? 그게 아마 일본에서 처음 발견돼서 일본 뇌염 모기라고 할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모기 물리는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냥 따끔하고 말 게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었다면, 모기에 원충이 있었다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런 새끼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원생생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수면병을 일으키는 건 아프리카 파리가 있어. 되게 무섭대. 됐니? 아프리카 파리에 수면병을 이루는 원충이 있대. 알겠니? 그럼 그 되게 무서운 건데 그 파리에 있는 그 원충은 파리가 사람 피를 빨아먹는다네. 아프리카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경우 별로 없지. 근데 파리가 사람 피 빨아먹을 때 그 파리에 있는 수면병 원충이 사람 몸으로 들어오지. 그럼 그 새끼가 어떻게 해야 돼? 생물의 활동을 어떻게? 가장 억제하는 물질을 분비한대. 사람한테 뭐라는 거야? 자라는 거지. 그럼 사람이 자는 동안에 내 몸에서 그 원충이 어떻게 돼? 증식되겠지. 그래서 자면서 죽는데. 알겠니? 그래서 수면병을 유발한다 그래서 다시.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말라리아가 제일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거 뇌염모기가 있고요. 뭐 있다고? 수면병이 파리가 있다고요.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 중에 원생생물한 거야. 원생생물. 이해됐죠? 뭐 배웠어? 세균, 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야? 원생생물인 거야. 이해됐죠? 다 외웠죠? 이거 외워야 돼서 그래. 마지막으로 이제 뭐 남았어? 곰팡이. 됐니? 그래.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중에 대표적으로 곰팡이. 됐어요? 다세포야. 얘는 단세포가 아니라 다세포네.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니? 진핵생물로 돼 있대. 그러니까 쟤는 어떻게 된 거야? 그래, 핵이 있는 거지. 쟤는 진핵에 핵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몸을 균사로 이루어져서 실처럼 퍼져 나간대. 알겠니? 균사라는 말은 실처럼 퍼져 나간대. 그 다음에 세포벽이 있대. 그러니까 얘도 세포벽이 있으니까 마치 식물세포처럼 나타나는 거겠지. 그냥 세포벽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벽이 있는 건 뭐야? 곰팡이하고 세균이 있었지. 이런 걸로 치사하게 낸단 말이지. 그 다음에 뭘로 번식해? 포자 먼저 알지? 설명 안 해도 되지? 포자로 이렇게 공기 중을 통해서 날아가는 거야. 포자는 주머니야. 씨앗을 담고 있는 주머니. 그래서 어떻게 돼? 팡 터지면서 이렇게 날아가지. 그래서 곰팡이 냄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주은아, 곰팡이 냄새 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도망가야 돼. 곰팡이 냄새 나. 우리가 곰팡이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곰팡이는 어느 환경을 제일 좋아해? 그렇지. 습윤한 환경을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우리가 곰팡이가 내 몸에 들어와서 호흡기를 통해서 어디로 들어가면? 폐로 들어가 버리면. 그럼 우리 폐가 가장 습윤한 환경이야. 그래서 폐에서 뭐가 자라? 곰팡이가 자라. 우리 폐 속에서 곰팡이가 얼마든지 자랄 수 있다. 알겠니?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뭘로 번식한다 그랬어? 포자로 번식한다는 건 그 균이 공기 중에 떠다닌다는 거지. 근데 내가 하고 곰팡이 냄새를 맡았다는 건 그 균이 어디로 들어왔다는 거야? 벌써 호흡기, 코로 들어왔으니까 내가 냄새를 맡았다는 거지. 근데 그게 넘어가서 폐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야 돼?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곰팡이 냄새가 나면 바로 제깍 뭐 해야 되겠어? 도망가야 돼. 그러니까 곰팡이는 굉장히 무서워, 인간에게는. 그리고 여기도 써 있는데 치료가 잘 안 돼. 우리가 갖고 있는 약품으로 이 곰팡이가 잘 안 죽어. 그래서 여기 항진균제로 치료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이 곰팡이 치료가 상당히 안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무좀 있잖아. 대표적으로 무좀. 무좀 치료가 참 안 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무좀 치료는 아주 강한 독을 쓴단 말이야. 무좀 걸려봤어? 선생님 걸려봤는데 언제 군대에서도 걸려봤는데 무좀약이 어느 정도로 독하냐면 무좀 뭐더라 무슨 물약 이름 있는데 그걸 갖다 발라놓지 그러면 피부 껍데기가 다 벗겨져 버리는 거야. 알겠니? 그만큼 독한 거지. 알겠어요? 요즘은 우리나라가 청결해져서 무좀이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군인들은 다 무좀 있었어. 왜 그러겠어? 군대 가면 다 신발 돌려 쓰거든. 한 놈만 무좀 있으면 그 부대가 다 무좀이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군대 가면 무좀이 되게 많았어. 요즘은 안 그런데. 그래서 무좀, 그다음에 진균성 폐렴, 만성 폐렴. 그러니까 뭐랑가 있는 거야? 폐에서 가장 많이 번식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 선생님이 이 정도까지밖에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게 없어. 됐네. 그래서 병, 원성 물질이 한 문제 내신은 나올 거란 말이야. 가장 확률이 많은 건 역시 세균이겠지. 알겠네. 그래서 좀 외워야 되고 단어 좀 외워야 돼. 단어 아까 헷갈리면 안 돼. 무슨 단어 외워야 돼? 진핵생물, 원핵생물 조금 외워야 된다. 진핵은 핵을 갖고 있습니다. 원핵은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진핵생물과 원핵생물 얘기했더니 원생생물하고 애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야. 원생생물은 뭐야? 병을 일으키는 원인 물질인 거고 원생생물이과 원핵생물, 진핵생물과 원핵생물은 세포의 핵을 갖고 있는지 안 갖고 있는지 나누는 분류법인 거고 알겠죠? 그래서 단어 조금 신경 씁시다. 그 다음에 얘는 뭐 포자로 번식하는 거 이런 것들이야.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냥 분류 정도는 해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하자. 이런 것도 읽어줄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염성 질병의 예방. 간염성 질병의 예방 뭐 있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청결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청결해야 되겠죠.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 그렇죠. 간염 경로를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우리 마스크 쓰는 건 뭐야? 간염 경로를 차단하려는 가장 최소한의 장치가 되겠죠. 마스크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인체 방어 능력을 키우기, 면역력 키우기 이런 건 뭐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건 문제는 안 풀겠습니다. 비간염성 고혈압 있겠죠. 뭐 이런 거를 됐어요. 여기서 문제를 풀진 않겠고요. 그 다음에 계속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체 방어작용인데 방어작용은 크게 이제 이런 것만 나누면 되는 거야. 이것도 시험엔 나와요. 근데 이걸 틀려온 친구들을 본 적은 없어요. 자, 갑니다. 그럼 병원체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뭐 일어난다고?
방어작용이 일어나지. 방어작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어떻게 나눌 수 있어? 선천적하고 후천적으로 나눌 수 있어. 이 후천적은 이따가 합시다. 선천적은. 그러니까 방어작용은 선천적으로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방어작용을 선천적 방어작용인 거고, 후천적 방어작용은 뭐겠어? 태어난 이후에 어떤 면역 반응을 통해서 내가 후천성으로 얻어내는 거지. 그래서 여기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제일 먼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 됐니? 그래서 선천적 면역이 있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뭐 있어? 병원체의 종류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일어나고 신속 광범위하다. 제가 먼저 할게. 외부 반응이 있어. 그러니까 선천적 방어에서 가장 대표적인 외부. 발음이 안 되네. 가장 대표적인 외부 반응이 있어. 외부 방어. 됐니? 우리 선천적으로 태어난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외부 방어가 뭐가 있을까? 피부. 우리 인간의 피부는 방금 배웠던 뭐 있어? 세균, 바이러스, 원생생물, 또 곰팡이에 뚫리지 않아. 그러니까 아직 수많은 세균들이 있지만 우리 피부를 뚫는 세균은 없어. 가끔 그래? 있는데요. 왜? 세균 침입하잖아요. 아니야. 세균이 침입한 건 뭐야? 이 피부가 뭐 했을 때야? 그렇지. 상처가 났을 때야. 이렇게. 요즘 선생님 이제 상태가 많이 좋아졌는데, 선생님 옛날에 면도기 한번 잘못 사가지고, 선생님 전기 면도기를 쓰거든요? 근데 나를 잘못 샀는지 어쨌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깎았다가 여기 다 골봐가지고, 와, 되게 추접했던 적 있어. 여기도 곰고. 왜 그랬던 거야? 그렇지. 내 면도기가 내 피부를 상처를 냈기 때문에 세균이 들어왔던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피부는 가장 대표적인 1차 방어고 선천적 방어작용이 되는 거지. 됐어요? 두 번째 뭐 있지? 그래, 땀이 방어작용을 해요? 그렇죠. 됐어요? 뭐 있어? 눈물, 콧물, 침. 그러니까 우리 눈에 눈물 할게요. 눈물로. 아까 뭐 있어? 피부 같은 거 있어. 그러니까 피부는 가장 대표적인 뭐야? 외부 방어야. 눈물, 콧물. 그러니까 눈이 밖으로 노출돼 있잖아. 근데 노출돼 있는데 노출된 곳으로 뭐가 들어올 수 있어? 균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다행히 우리 눈에는 뭐 있어? 눈물이 있고 그 눈물에 뭐 있어?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또는 그걸 뭐라 그래? 병원체라 그러지. 병원체의 가장 기본 구조물이 뭐야? 그것들도 다 생물이니까? 그렇지. 단백질 구조물이야. 그럼 내 눈물은 순수한 뭐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이 안에 단백질 분해 그렇지. 효소가 있어. 그러니까 세균이 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 눈물에 있는 단백질 분해 효소에 의해서 세균이 다 녹아버린단 말이야. 아주 대단한 거지. 그래서 눈물 안 나면 안 돼. 알겠니? 내가 슬프지 않아도 알겠니? 눈물은 나야 돼. 콧물도 마찬가지겠고 물론 침도 마찬가지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눈물, 피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 방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야 돼? 대표적으로 항원. 병원체 구별해 안 해? 구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후천적은 내가 좀 이따 한다 그랬지? 그 다음 두 번째, 중요해. 선천적인데 내부 방어가 있지. 됐어요? 갑니다. 선천적인데 내부 반응이야. 바로 무슨 작용이야? 식세포 작용이야. 요건 좀 외워야죠? 식세포 작용은 그럼 식세포 작용은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 먼저 갈게요. 이 그림 진짜 다 외워야 돼. 이걸 무슨 반응이라 그래? 염증 반응이라 그러잖아. 즉 이 염증 반응은 가장 대표적으로 무슨 있어? 내부 반응을 하는 말이야. 외부 방어가 아니라.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수임 간다. 하자. 짜잔. 선생님 피부가 뚫렸어. 얘는 가시에 뚫렸네. 선생님은 뭐에 뚫렸어? 면도날에 뚫렸었단 말이야. 그럼 면도날에 뚫렸지. 그럼 뭐가 들어와? 벌어진 상처로 세균이 들어와. 알겠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처 나면 잘 관리해야 되겠지? 상처가 굼지 않도록. 그러면 잘 봐. 여기에 세균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라? 큰 대식세포.
대식세포란 말 안 쓰죠. 요즘은 큰 포식세포. 이 큰 포식세포가 저 세균들을 뭐해? 어디 갔어? 그 큰 포식세포가 뭐해? 저 세균들을, 병원체들을 다 가서 잡아 죽여버리는 거야, 이렇게. 됐니? 라이소좀 이런 건 너희들은 아직 안 해도 돼? 그냥 단백질 분해 효소야, 저거. 됐니? 그러니까 내 몸에 뭐가 들어오면, 병원균이 들어오면, 병원체가 들어오면, 뭐가 가서, 큰 대식세포가 가서 다 잡아 죽인단 말이야. 알겠니? 그러면 여기선 두 가지 하는 거야. 아직은 얘기 안 했지만, 비특이적 반응, 특이적 반응 옛날에 배운 적 있어? 됐니? 그럼 제 대식세포는 저 병원균을 골라 잡아 아니면 그냥 다 때려잡아. 그 다 때려잡는 거지. 어떤 종류에 관계없이 다 때려잡지. 그래서 대식세포, 요즘은 큰 포식세포. 큰 포식세포는 병원균을 선택적으로 잡지 않고 다 때려잡아 죽이지. 이런 걸 특이적 반응이라 그래. 비특이적 반응이라 그래. 그렇지.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비특이적 반응을 한다. 두 번째, 이 큰 포식세포가 잡아 죽이는 건 타고난 거야? 후천성인 거야? 선천성인 거야? 그 선천성이 타고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제 큰 포식세포는 어때? 방어작용을 가지고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쟤는 선천적의 비특이적 반응이야. 큰 포식세포는. 알겠니? 그래서 그건 좀 알자. 그래서 이거는 외부 방어야, 내부 방어야. 그렇지. 내부지. 일단 균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방어작용인 거지. 외부 방어는 아예 못 들어오게 방어하는 거고, 얘는 들어오면 때려잡아 죽이는 거지. 그래서 이 식세포 작용 또는 큰 포식세포 작용이야. 이 큰 포식세포 작용은 가장 대표적으로 두 가지. 내부 반응이고 선천적이고 선천적이고, 오늘 나 발음이 세냐? 선천적이고, 두 번째 비특이적 반응이고. 여기까지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방어의 종류를 해봤어. 그래서 선천적 방어, 외부 방어, 내부 방어, 외부 방어. 아까 뭐 있어? 피부, 눈물, 콧물. 뭐 있어? 큰 포식세포의 작용. 또는 무슨 반응이라 그래? 이따가 지금 아직 끝나지 않고 왔는데 염증 반응이라고 하면 되겠지. 염증 반응.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눌 줄만 알면 되겠죠? 나눌 수 있어야 돼, 나눌 수 있어야 돼.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온다고. 근데 좀, 이게 시험에 나오면 좀 어때? 쉽게 나오니까. 쉽게 나온다고. 좀 쉽게 나오겠지. 쉽게 나온다고. 됐어요? 쉽게 나오니까, 여기는. 그래도 실수해서 틀릴까봐. 자, 이제 우리한테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이 단원이 시작된 거야. 바로 뭐지? 병원체에서 가장 시험에 나오는 건 뭐야? 염증 반응이지. 됐어요? 염증 반응이다. 미안한 소리 하자. 싹 담기다. 염증 반응은. 알겠죠? 자, 시작합니다. 아까처럼 염증 반응입니다. 어이구, 뚫렸어. 뚫렸어. 그럼 뭐 들어왔어? 뚫린 대로. 그렇지. 세균 같은 거 들어왔어. 병원체가 들어왔다 그랬대. 병원체가 들어왔어. 와. 그러면 이제 갑니다. 야, 우린 배웠는데 그래도 한 번만 하자. 우린 다 배웠으니까.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합시다. 백혈구라는 단어 잠깐만 쓸게. 내가 백혈구라는 거야. 이거 계속 나한테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백혈구 말이야. 백혈구. 백혈구. 백혈구 뭐야? 백혈구는 말이다. 백혈구가 딱 누가 백혈구다 이런 게 말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야? 외부 방어작용하는 수많은 물질들을 총칭해서 부를 때 뭐라 그래? 그래, 백혈구라 그러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니? 잘 봐. 지구에 사는 인간. 지구에 사는 인간. 그럼 무슨 뜻이야? 그냥 지구에 사는 호모 사피엔스들 전부 다 뭐라 하면 돼? 인간.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인간의 종류는 뭘로 나눌 수 있어? 뭐 국가로 나눌 수도 있겠지. 가장 크게 나누면 뭐 유럽인, 아시아인, 아프리카인 대충 국가로도 나눌 수 있겠지. 그 인간 그럼 또 뭘로 나눌 수도 있겠어? 그 성별로도 나눌 수 있겠다. 남자, 여자. 인간 그럼 뭘로 나눌 수 있어? 그 피부색으로 나눌 수도 있지. 보통 우리가 흑인이니 백인이니 얼마든지 나눌 수 있지만 가장 큰 범주로 뭐라 그래? 인간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면역 옛날에 한번 배웠지만 이따가 무슨 림프 구 그랬니? 아까 무슨 세포? 포식 세포 뭐 기타 등등 뭐 이런 거 나올 거란 말이야. 그냥 얘네들 총칭해서 부를 때 뭐라 하면 돼? 백혈구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가 백혈구가 아니라 얘네들을 총칭해서 부를 때 그냥 다 뭐라 그래? 백혈구라고 하는 거야 란다. 근데 백혈구를 나누면 이제 뭐야? B림프구, T림프구, 보조 T림프구, 아까처럼 뭐 있어? 큰 포식세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 하면 돼? 그냥 백혈구의 일종 해버리면 된다고. 백혈구 있지? 백혈구는 딱 하나가 백혈구가 아니란다. 그래서 자 갑니다. 자 외우십시다. 상처가 들어왔어. 그런 큰 포식세포가 얘네들 잡겠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야? 비만세포라고 있어. 비만세포. 백혈구의 일종이야. 비만세포. 비만세포는 왜 이름이 비만세포겠어? 사이즈가 커. 백혈구 중에서도 굉장히 사이즈가 큰 백혈구야. 알겠니? 걔가. 암기해야죠. 뭐 분비해? 히스타민. 그 암기 1번 히스타민. 히스타민. 됐니? 히스타민 암기하자. 됐어요? 또는 요즘은 히스타민이라고 안 하는 책들도 있다 그랬었지? 무슨 물질이라 그래? 됐니? 화학물질 분비 이렇게 하는 책들도 있어. 알겠니? 근데 히스타민이라는 용어를 꼭 써야 돼. 됐니? 그래서 비만세포에서 뭐 분비? 히스타민 분비. 그러니까 됐지? 자, 히스타민 분비되면 어떻게? 혈관이 확장돼. 히스타민에 의해서 뭐가 확장된다고? 혈관 확장. 됐니? 그러면 다시 한번 그림 그릴게. 우리 혈액을 잠깐 보자고. 피부. 됐니?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혈관. 됐니? 그 다음에 잘 봐야 돼. 우리 혈관은 아주 미세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 구멍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주 미세한 구멍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요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됐니? 물질들이 혈관에서 세포 쪽으로 나다닐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나가는 액체 성분을 혈장이라 그러고 나가는 성분, 고체 성분 뭐 있어? 백혈구들이 있단 말이야. 왜? 여기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 구멍으로 해서 백혈구들이 가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구멍이 너무 작으니까 백혈구들이 진입이 좀 어렵겠지. 그래서 히스타민의 역할은 뭐지? 혈관 확장. 그래서 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돼? 혈관 확장됩니다. 그래서 얘가 혈관이 짱 하고 확장이 되는 거야. 혈관이 짱 하고 이렇게 확장이 돼버리는 거야. 히스타민에 의해서. 그럼 혈관이 확장되면 어떻게 돼? 그 구멍이 사이즈가 아까 조그만 했던 게 늘어나서 커지겠지? 이렇게 구멍이 커지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혈관이 확장되니까 이 혈관이 이게 피부야? 혈관이 피부를 들어 올렸겠지?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어때? 솟아나는 거야. 이렇게 피부가 솟아나겠지. 피부가 솟아나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 피부하고 이 피부, 요 피부하고 혈관 사이가 어때야 돼? 가깝지? 그래서 우리가 밖에서 보면, 우리가 눈이 여기 있어. 밖에서 보면 내 피부가 약간 올라온 것도 있지만 혈관이 가까우니까 우리 피부가 어떻게 보여? 발그스름하게 보이는 거지. 됐니? 그래서 우리 여드름이 이렇게 골무면 어떻게 돼? 여드름이 솟아오르면 거기가 뻘겋뻘겋한 거지. 선생님 지금은 없지만 옛날에 뭐 맨도 잘못해갖고 이런데 골마가지고 여기 추잡스럽게 뻘겋하고 여기 뻘겋하고 강의 영상한 녹화 요즘 카메라 좋잖아. 근데 거의 영상 봤는데 여기 막 불긋불긋하고 그때 그랬단 말이야. 아 추잡했어. 알겠어? 누구 때문에 그런 거야? 히스타민 때문에 그러지. 됐어요? 자, 히스타민 어디서 나와? 비만세포. 자, 상처 들어왔어. 세균 들어왔어. 비만세포에서 뭐 분비해? 히스타민 분비하는 거야. 그럼 히스타민이 분비한다. 그럼 히스타민이 분비한다. 그럼 혈관이 확장됐어. 혈관이 확장되면 여기서 뭐 나가? 그래, 백혈구들이 쫙 나가는 거야. 백혈구들이 나가서 아까 여기에 들어왔던 세균들을 이 백혈구들이 다 뭐야? 잡아버리겠지. 됐니? 그럼 자 여기서 좀 알고 가야 돼. 이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선생님이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지. 선생님 세균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지? 그럼 저 백혈구들이 가서 뭐예요? 걔들 다 때려잡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모든 균이 들어오면 다 때려잡아요? 그렇지? 근데 왜 죽어요?
그러니까 모든 병원체가 들어오면 이런 자극은 어디서 해? 온몸에서 다 일어나는 거야. 이게 피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그렇지? 내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거야. 알겠니? 내가 음식을 잘못 먹으면 음식에 의해서 어떻게 돼? 염증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저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선생님 왜? 항원에 의해서 왜 죽어요? 라고 하는 거지. 됐어? 준아, 항원에 의해서 왜 죽어? 그래. 잘 봐. 여기에 세균들이 들어오잖아. 또 병원체가 들어오잖아. 그럼 들어오면 얘네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뭐해? 그렇지, 증식한다고. 뭐해 얘가? 움직인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증식하고 이동하겠지. 근데 내가 가서 백혈구가 때려잡아 죽이겠지.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싸움이야? 속도 싸움이야. 백혈구가 때려잡아 죽이는 속도가 더 빠르고 얘네들이 증식 속도가 더 느리면 그건 별로 무서운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아까도 했지만 선생님 여기 상처 좀 난다고 해서 내가 뭐 크게 문제가 되나? 이런 상처 나는 세균들은 증식 속도가 그닥 빠르지 않고 백혈구들이 가서 나 잡아 죽일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데 뭐 상처 난 것 좀 에이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반대인 애도 있겠지. 어떠한 슈퍼 세균이 들어왔는데 그 세포가 들어와서 어떻게 증식되면 내가 잡아 죽이는 속도보다 증식 속도가 더 빠르면 어떻게 해버려? 아주 작은 상처에도 우리가 어때?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그게 언제야?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들,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또는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조그만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낫지 않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조금 상처 나도 금방금방 되는 건 너희들이 건강하고 젊단 말이지. 근데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알고 공부하면 된단 말이야. 됐어요? 다시 교과서 들어갑니다. 아, 그래.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해요? 대익세포가 가서 얘네들을 다 잡아 죽여버리는 거야. 다 잡아 죽이는 거야. 그럼 얘네들을 다 잡아서 죽이면 얘가 어떻게 돼야 돼? 백혈구가 죽이지. 그래서 어떻게 돼? 걔가 뭉쳐있단 말이야. 그 뭉쳐있는 걸 우리가 뭐라 불러? 고름이라 그러지. 이걸 고름이라 그러는 거야. 그럼 여기에 노랗게 굼지. 알겠니? 노랗게 굼으면 어떻게 돼? 이 상처가 가까우면, 자, 요 피부가 얇아졌지, 이제. 내가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꾹 눌러서 얘를 제거하거나,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더라도 얘를 다시 어떻게 돼? 혈관 속으로 끌고 들어와가지고 다 녹여버릴 수 있어. 끌고 오거나.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내가 짜지 않더라도 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 근데 짜는 게 더 빠르니까 우리 뭐 곪으면 확 짜버리겠지. 내 말 이해됐니? 이걸 우리 무슨 반응이라 그래? 염증 반응이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염증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염증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끝! 그래서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누구 때문에? 히스타민 때문에 백혈구와 상처가 이동하고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 아까 뭐 있었어? 백혈구의 식세포 작용. 그러니까 얘는 큰 포식세포인데 백혈구는 무슨 뜻이라고? 얘네들은 그냥 다 아우르는 단어라고. 그러니까 큰 식세포 작용으로 해서 얘네들 다 잡아 죽이지. 그럼 죽이면 어떻게 돼야 돼? 여기가 굼게 되는 거지. 이렇게. 그럼 요걸 제거하든가 이러면 되는 거야. 됐습니까? 이걸 무슨 반응이라 그래? 염증 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야. 자, 염증 반응은 됐니? 외부 반응이야? 내부 반응이야? 내부 반응이야. 염증 반응은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염증 반응은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선천적이야. 타고난 거야. 염증 반응은 특이적 반응이야? 비특이적 반응이야? 우리 배웠잖아. 비특이적, 특이적이라는 단어 쓸 줄 알지? 자, 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비특이적이야. 때려잡아 죽일 때 뭐에 상관없이 때려잡아 죽일 수 있어. 항원의 종류에 따라, 항원이란 말 안 쓰는데, 써도 되지. 너희들은 항원의 종류와 상관없이 다 때려잡아 죽일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비특이적 반응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방어작용이 여기까지가 1차 수업이야. 여기까지가 1차 염증.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후천성 면역 반응을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후천성 면역 반응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